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한인사회 첫 번째 뉴스로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이 꼽혔습니다. 올해 한인 정치인들의 탄생 이면에 인종차별 발언이 나와 한인사회를 분노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올해 가장 많이 쏟아진 속보는 반이민 정책이었습니다. 올해 2월에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기관과 단체가 주축이 돼 주류사회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올림픽 홍보를 펼쳤습니다. 올 한 해 한반도는 화해와 평화의 물결이 가득했고 미주 한인사회도 남북 정상들의 만남을 환영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날을 맞아 KBN이 선정한 올 한 해 뉴욕 일원 한인사회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한인사회도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는데요. 그 첫 번째 뉴스로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뽑았습니다.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20년 만에 한인이 연방의원에 당선됐고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인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한인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만에 한인 연방하원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뉴저지 3선거구의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앤디 김은 이선의 공화당 현역 의원 톰 맥아더를 1.1%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김창준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 한인 연방의원이 됐습니다. 선거 후 한인사회를 찾은 앤디 김 당선자는 한인사회의 열렬한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연방 하원 입성 후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I'm always focused on the constituents, whether that's on healthcare, whether that's about jobs and the economy and money that they got in their pocket. You know, that's what I'm focused on.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도 한인들이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타운 사상 최초로 한인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크리스 정 시장 당선자는 지난 6월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1113표를 득표해 제임스 로툰도 시장을 8표 차이로 누르고 본선거에 진출했고 11월 본선거에서는 여유있게 상대 후보를 이기고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런 리얼리스틱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파악해서 솔루션도 이 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많은 이런 방법들을 찾고 타운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선거에서 8명의 한인 시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이종철, 폴김, 리치필드 데니스 심, 클로스터 제니정, 레오니아 벤자민 최, 듀몬트 지미체, 오라델 미리암 유, 그리고 잉그루드 클립스에서 지미송 후보가 시의원에 당선돼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처럼 한인 정치인들의 탄생 이면에는 인종차별이라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예비선거에서 크리스 정 후보가 로툰도 시장을 꺾고 당선되자 한인을 비하하고 부정선거 운운하며 인종차별 발언이 나와 한인사회를 분노케 했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예비선거 직후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터져나온 인종차별 논란. 예비선거에서 패한 로툰도 시장의 어머니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시장의 어머니는 예비선거에서 한인들이 부정투표를 했다며 욕설까지 섞어가며 타운홀 내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한인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한인들의 요구에도 진실된 사과가 나오지 않자 지난 6월 10일 한인과 타민족 등 500여 명은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 애비뉴를 행진하며 대규모 시위를 개최했고 시위는 한인 언론은 물론 주류 언론까지 보도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And own up to the fact that there's racism here in Palisades Park and it's not acceptable. And so we're going to be peaceful. We're going to walk up and down to show that we are a community and that we're against hate and that we're Americans too. 팰파크 정치인들의 인종차별 발언은 선거 이후에도 이어졌지만 선거에서 승리한 한인들은 화합을 택했습니다. 한인들은 팰파크 유권자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난 22일 타민족들을 초청해 화합의 파티를 개최하고 다 함께 잘 사는 타운을 만들자고 다짐하는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가장 많이 쏟아진 속보는 반이민 정책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불법 체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이민 정책이었지만 점차 합법 이민자들도 예외가 아닌 정책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시민권까지 박탈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이민 당국이 시민권자들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영주권 신청자의 자격을 축소하는 공공부조 개정안이 올 초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부조 개정안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비현금성 공적부조 수혜자도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적부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인 이민자 60% 이상이 영주권 심사에서 탈락됐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새 공적부조 정책은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 8 주택보조,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처방약 보조 등과 같은 비현금성 공적부조 수혜자도 영주권 취득을 제한받게 됩니다. 공적부조 수혜 개정안은 현재 최종안을 준비 중이며 내년에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그레이스맹 연방 하원 의원은 이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연방국토안보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작전에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 수도 지난 회계년도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이민자들의 비자 영주권 신청의 기각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들이 추진되고 있어 합법 이민 문호는 앞으로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 만큼 북한의 참여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고 우여곡절 끝에 북한 선수단도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위기설이 커져가던 한반도 정세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급 반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기관과 단체가 주축이 돼 주류 사회와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올림픽 홍보를 펼쳤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시민과 전 세계 관광객이 모이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로 선정된 NFL 하인즈 워드 선수가 참석해 시민들과 기념 촬영도 하고 기념품도 나눠주는 등 올림픽 개최를 홍보했습니다. 타임스퀘어 광고판에는 평창올림픽 홍보 영상과 함께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실시간으로 비춰져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에서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는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회에는 뉴욕에서 활동 중인 100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했으며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의 키워드인 조화, 화합, 열정 등을 주제로 하는 100점의 팝아트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오프닝 행사에는 평창올림픽 홍보를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해 기념전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상원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이 통과됐고 롱킴 등 뉴욕 지역 정치인들을 통해 한인사회에 전달됐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올 한 해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4월 27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남과 북의 정상이 3차례,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한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한반도는 화해와 평화의 물결이 가득했고 미주 한인사회도 정상들의 만남을 환영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손을 잡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명문화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해 정쟁 위기까지 몰고 갔던 한반도에 다시 평화 무드를 불러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합의문에서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9월 18일에는 남과 북의 정상이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명의 북한 시민들 앞에서 평화와 협력을 담은 연설을 했고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백두산에 올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사회도 정상들의 만남을 환영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준 무섭고 슬픈 이야기,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본 영화 귀향. 위안부 할머니들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고교생들의 외침이 지난 5월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뉴저지주 5번째 위안부 기림비가 포틀리에 세워졌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뉴저지 포트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기림비가 세워졌습니다. 2년여 동안
포트리 지역 한인 고교생들이 건립을 주도한 프로젝트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기린비가 세워진 포트리 컨스티튜션 팍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 학생들과 인근 주민, 타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은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가 건립되기까지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 학생들의 고된 노력이 있었다며 영웅적인 업적이라고 칭송하고 뜻깊은 기린비를 설치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1m 52cm 높이의 기린비는 원형 비석의 한복을 입은 소녀의 모습이 보이고 가브리엘라 손양이 직접 지은 시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작년 12월 포트리 타운의회의 승인을 받아내고 모금액 35,000달러를 모으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커뮤니티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개막식에는 도쿄 방송 등 일본의 언론도 취재에 참석해 일본의 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5번째 위안부 기린비인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는 역사인식을 바로잡으려는 학생들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깊은 기린비입니다. KBN 뉴스 지한쌤입니다. 올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뉴욕시 특목고의 입학시험을 폐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험이 폐지되면 특목고의 아시안 학생 비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시안 커뮤니티는 학생들의 성적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특목고 입학시험을 폐지하겠다는 원인은 특목고 입학시험이 교과를 반영하지 않고 시험으로만 선발하고 있으며 아시아계 비중이 62%를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특목고 입학시험이 폐지되면 아시안 학생 비율이 현 62%에서 30%까지 감소할 것이며 백인 학생도 현재의 24%에서 1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의 특목고 재학생 비율은 10%에 불과한 가운데 교육국은 이 비율을 4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발표한 특목고 인종 다양화 정책에 따르면 뉴욕시는 3년 안으로 현행 특목고 입학시험을 완전 폐지하고 특목고 입학생 선별 기준으로 7학년 때의 영어와 수학, 소셜 스터디, 과학 점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한 아시안 커뮤니티의 반대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으며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를 비롯한 아시안 학부모 단체가 주관하는 시위도 열렸습니다. 또 뉴욕시의 교육정책 변경 과정에서 아시안 커뮤니티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민권센터 등 20여 아시안 단체들은 뉴욕시 특목고 입시제도 정책 결정 과정에 아시안 커뮤니티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차량 공유 서비스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수익 구조에 큰 영향을 받게 된 많은 수의 뉴욕시 택시 영업 면허증 소지자들이 올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파산 위기에 처한 옐로우캡 운전자들이 크게 늘어났고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옐로우캡 운전자도 올해 8명에 달했습니다. 한때 100만 달러를 호가하던 뉴욕시 옐로우캡 면허 가격이 급락해 옐로우캡 운전자들은 면허증을 받기 위해 받은 대출 이자만 갚는데도 벅찬 상황이라고 올해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6년 전인 2011년 10월 뉴욕타임즈는 메달리온 2개가 100만 달러에 매매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부동산이나 석유, 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최고의 투자처라고 보도한 바 있지만 최근 차량 공유 서비스 앱이 등장하면서 택시업계의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뉴욕시 옐로우캡 면허인 메달리온 가격은 올해 15만 달러에서 45만 달러 사이에 거래됐습니다. 일부 기사들은 빚을 갚기 위해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운전을 해도 1시간에 손님 1명 태우기도 어려울 때가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올 들어 8명의 뉴욕시 옐로우캡 기사가 자살했으며 이 가운데는 한인 운전자도 포함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옐로우캡 기사의 자살 소식이 연이어 발생하며 옐로우캡 기사들은 처우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사실상 규제가 전무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와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3월 1일에는 뉴욕 한인회관에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정식 개관을 했고 6월 28일에는 부지 매입 후 9년 만에 뉴욕 코리아 센터 기동식이 열렸습니다.
총 77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뉴욕 코리아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176석의 공연장과 전시실, 자료실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202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 한 해 뉴욕 일원 한인사회 주요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대 규모의 새해맞이 축제인 로즈 퍼레이드가 다가왔습니다. 1월 1일 전 세계 수천만여 명이 로즈 퍼레이드를 지켜볼 예정인데요. 축제를 화려하게 장식할 꽃차도 막바지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새해맞이 준비에 한창인 현장을 김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지각색의 꽃가루부터 각종 열매와 씨앗까지 꽃차를 장식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새해의 첫 출발을 알리는 최대 규모의 축제 로즈 퍼레이드가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he melody of life really is an expression of healing, the healing power of music, and how music can serve many functions. It's fun to see the frenzy that happens the last 72 hours as literally thousands of people will descend on these decorating facilities and work around the clock on the floats. 꽃차에 사용되는 꽃만 수천만 송이. 대형 꽃차 하나가 완성되기까지는 열흘 동안 매일 10시간씩 일하는 자원봉사자 60명이 필요합니다. 3 generations here, myself, my granddaughter, and my daughter. We came up, and this is our 3rd year. The energy that is here is very exciting and is invigorating, so we've enjoyed it. It's honestly like the best feeling ever because like you put so much work and hours into this, so it's like really satisfying to see like everyone else enjoy your work and like enjoy all of it. 로즈 퍼레이드 당일에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총 8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거친 90여 개의 꽃차가 선보여집니다. 로즈 퍼레이드를 비롯해 퍼레이드 후 바로 열리는 로즈볼 대학 풋볼 경기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중계될 예정입니다. 로즈 퍼레이드는 새해 아침 8시부터 시작되며 그린스트릿과 오렌지 그로브대로에서 시작해 콜로라도 블러바드를 걸쳐 총 5.5마일 구간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이산 가족의 북한 방문이 추진됩니다. 민주평통 LA 협의회는 연방정부가 미국민들의 북한 방문 금지 조치 해제 등 북미 관계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내년 봄 방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통 측은 LA에 거주하는 이산 가족은 최대 30명에 달해 이산 가족들과 평통 위원들을 모집해 내년 초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LA 상공회의소 역시 경제 교류를 위해 북한 방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올해 미국의 학교들에서 발생한 총격 사고가 2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학교에서만 모두 25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33명의 학생이 숨지고 6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를 합하면 25,332명에 달하고 학교가 일시 폐쇄되는 경험을 겪은 학생들은 4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근로자의 가족이 사망할 경우 최대 12주 동안 유급 휴가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안은 통과될 경우 소상인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며 뉴욕주 비즈니스 협회 등 스몰 비즈니스 단체들은 반대해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배우자나 동거인, 자녀, 부모와 시부모, 조부모 등이 사망했을 경우 12주의 유급 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뱅크 오브 호흡은 지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비 절감 차원에서 내년 2분기에 최대 6개의 지점을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63개의 지점망을 갖추고 있는 뱅크 오브 호흡은 출범 당시 21개의 지점을 정리한 지 2년여 만에 다시 지점 통폐합에 나서게 됩니다. 은행 측은 지점 축소를 통해 일회성 세전 비용 170만 달러가 발생한 후 연간 190만 달러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유령 계좌 스캔들 사태를 조사해온 50개 주와 워싱턴 DC 등 각 주정부 검찰과 5억 7,5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웰스파고는 상품 판매와 관행, 은행 업무, 고객들의 불만 신고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할 전담팀도 별도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노아은행은 오늘 창립 8주년을 맞아 포틀리 본점에서 임직원과 이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케이크와 떡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노아은행 신흥수 행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은행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임직원의 노력과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2019년에도 노아은행은 계속해서 동포사회,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은행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익옹호관에 도전하는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을 위한 한인사회 펀드레이징 행사가 지난 29일 롱알랜드 메나셋 소재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 자택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새해 첫날인 화요일의 날씨는 가끔 흐리고 춥지 않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9도, 섭씨 영상 15도, 밤 최저 기온 31도, 섭씨 영하 1도, 수요일 가끔 흐리고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올 한 해 저희 K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